엠프제의 생각의 고속도로는 IF, ENF-INF입니다. 전전두엽으로 향하는 정보 흐름의 첫 관문이 복내피질인 IF 영역인데요. 새로운 정보는 과거 경험적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정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고 복내피질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 뇌의 좌, 우반구로 흘러들어가는데 여기서 가장 발달한 뉴런 연결 회로에 따라 좌뇌 또는 우뇌, 이성사고 또는 정서사고, 내측 또는 외측으로 연결되어 해당 유형 고유의 특징적인 사고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뉴런 연결은 유전에 의한 뇌기능 상태 더하기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 시절 완성된 정서적 특성을 바탕으로 20세 초기까지의 성장 환경과 경험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엠프제는 선천적으로 창의와 직관의 뇌인 우뇌가 보다 우성한 유형인데요. 특히 우뇌 전전두엽의 보계측, 즉 아래쪽 영역인 정서사고 기능이 발달한 유형입니다. 참고로 좌뇌와 우뇌 중앙 종축으로는 판단과 집행이, 전전두엽 위쪽인 배측과 아래쪽인 복측 사이에서는 인식, 감각이 일어나죠. 엠프제는 우뇌 보계피질 종축 영역이 발달한 유형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만 잘 이해해도 엠프제 고유의 특성과 본질적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뇌, 보계피질, 판단 기능이죠. 우뇌는 창의와 직관의 뇌입니다. 비정형의 자유로운 인식을 추구하고 도형, 이미지, 색채 등 가시적인 정보에 효율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뇌가 가진 예술적인 감각과 감정 기억을 활용한 뛰어난 직관, 풍부한 상상력과 주관적 시각은 목적 지향적인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정형의 정보들 간의 유사성을 찾고 동시 적사고를 하기도 하죠. 아래쪽인 보계피질은 정서사고를 한다고 했는데요. 엠프제는 외향사고, 즉 외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부 정서, 즉 사회적 관계와 상황에 따른 인식 반응성이 뛰어납니다. 우뇌 자체가 엠프제의 상상력과 예술성, 감수성에 기여하는 요소라면 보계피질은 엠프제에게 사회성을 부여합니다. 앞선 다른 영상에서 사회성이란 타인의 생각을 읽고 적절히 반응할 줄 아는 사회적 소통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엠프제의 전전두엽은 기질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 소통하는 행위 속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판단, 집행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결정하는 능력 그 자체인데요. 인식 기능을 위주로 사고하는 엠프피와는 다르게 어떤 사안이건 판단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나 입장을 종결지으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엠프제의 판단 기능은 보계측과 복내측 주변 영역과의 연결성을 통해 외부 세계, 특히 타인과 관련한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 및 처신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엠프제 유형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결정적 요소인 만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뇌에는 좌뇌에 없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측두두 정접합부라는 영역에서 외부 정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건데요. 이 영역에서는 나와 타자에 대한 개념인지를 바탕으로 인입된 외부 정보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 주시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이는 우뇌 기능과 결합했을 땐 주로 편향사고 형태로 나타나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엠프제의 경우 전전두엽 복내측 활동과의 연결을 통한 타인의 감정 예측 형태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정서적 공감이죠. 발달한 사고 영역이 복내피질과 가까울 뿐 아니라 이렇듯 사고의 주축이 되는 뇌인 우뇌 측두두 정접합부 기능이 더해져 엠프제는 타 유형들에 비해 뛰어난 공감 지능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내피질을 주로 사용하는 INFJ도 마찬가지죠. 주변 영역을 주 사고 회로로 사용하는 ESFJ나 ISFJ와 다른 점이 있다면 좌우뇌 기능 차이와 우뇌 측두두 정접합부 역할에 의한 정서적 공감이 타자의 미래까지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복측 영역을 위주로 사고하는 8개 유형을 이야기할 때 이 정서적 공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위쪽인 베네피질의 발달은 메타인지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 공감을 일으키는 데 반해 아래쪽인 복내피질의 발달은 감정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공감을 일으키죠. 이 중 특히 종축 영역 중심 사고를 지닌 4개 유형은 판단지향적 성격으로 인해 단순히 공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ENFJ와 INFJ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며 공감하는데, 이를 단지 상대방이 한정된 문제로 보지 않고 자신의 입장이나 상황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폭넓게 예측하기 때문에 타인의 문제를 더욱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기 언급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엔프제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과 사회적 시류, 주변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판단하며 처세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엔프제는 엔프피와 같이 운의 특유의 개방성, 자율성, 예술성, 긍정성을 기반으로 주변인들과의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소통하는 것을 지향하는 유형인데요. 엔프피와 다른 점이 있다면 판단, 집행적 사고를 하는 만큼 이들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판단 주체로서 기능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그 행위를 좋아한다기보다는 판단지향적 뇌구조가 그 행위를 하도록 이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좋아하고 이타심, 정서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엔프제가 주변 상황이 안정적일 때 본인의 역량을 능률적으로 발휘하는 만큼 문제시 해당 상황을 안정시키고자 스스로 중재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엔프제 특유의 외향, 정서사고, 판단 기능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행동 특성인 건데요. 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사실,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능동적 방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엔프제 역시 감정 전복으로 인한 불안과 침체적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판단 기능이 발달한 엔프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적으로 볼 땐 엔프제가 주변 상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평화의 선봉에서 선도자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엔프제는 감수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스스로도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 속에서 깊은 우울과 침체를 겪지 않기 위한 최선의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로울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을 전복시켜야만 자신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엔프제의 능동적 방어 행동을 강화시키는 요소는 바로 안화 전전 두피질의 역할인데요. 고귀피질 최하단의 위치에 양뇌 중앙 종축 영역으로 직접적인 연결성을 보이는 안화 전전 두피질은 복내피질, 즉 정서자아와의 소통을 통해 원칙, 규범적 가치관과 도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엔프제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이 명확한 이유죠. 이러한 도덕성의 발달은 앞서 설명한 외부 평화적 판단, 중재 행위를 촉발하는 동기기제가 되는데, 이 때문에 엔프제는 상대적으로 이성사고가 취약한 유형임에도 충분히 이성적이고 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판단의 내용에 대한 논리, 합리성 및 충분한 객관성을 잘 확보하려면 이를 강화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엔프제에겐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뇌기능 특성을 통해 해석한 엔프제의 본질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엔프제는 사람들과 어우러진 조화롭고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주체적으로 펼치는 것을 동기삼아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둘, 엔프제는 이렇듯 뛰어난 사회성과 공감 지능을 바탕으로 평화롭고 생산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외부적 경험을 몸소 즐기며 능동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낼 때 충만한 자아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셋, 이렇듯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엔프제는 이성과 정서사고의 최상의 밸런스를 보이며 창의력에 기반한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넷, 또한 수용적이고 예의 바르며 융통성 있는 자세, 다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소통할 때 비로소 상대에 대한 진정한 인정이 이루어지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다섯, 상기운회와 정서사고의 조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타 총체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자아감, 이타심, 능동적 성향, 관용적 사고, 능률 중심, 감정 중시, 개괄적 안목, 창의력, 예술감각, 주관적 시각, 여론지향, 가능성 중심, 직관적 해석, 폴더식 정리, 정직함, 우회적 표현, 수용적 태도, 융통성 발휘, 객체 영향, 상황적 결정, 신중한 집행, 공정성, 활동적, 관계적, 사교성. 이러한 특징 중 운해와 관련한 특성은 어린 시절부터 관찰되지만 이성사고와 조합된 고차원적 특징은 성인이 된 후 보다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장기의 모든 환경과 관계적 경험이 가치관을 만들기 때문이고 그 완성 시기가 20대 초반까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프제의 총체적인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가 그들의 2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과 집행에 있어 여론과 내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데에는 개인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대 이후 MBTI 검사에서 N프제 유형이 나온 사람들 중 덜어는 실제로 이 유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ENTJ 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가지 유형은 각자의 주 사고회로의 방향성과 기타 사고회로의 확장성, 외측과 내측 피질의 상호 연결성 및 호르몬 등에 의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메타인지 우세형, 임기응변 우세형, 사회성 우세형, 공감지능 우세형이 그 구분이죠. 공감지능의 경우 보계측 영역을 중심으로 복내측 정서사고와 종축상부 배외측 이성사고 영역까지의 확장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N프제가 공감지능 그룹으로 분류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정서사고 영역인 보계피질, 외부 정보에 대한 주의, 집중 영역인 운의 측두 두정접합부, 타인에 대한 이성사고 영역인 배외피질, 감정자아 영역인 복내피질의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즉, 타인의 감정을 잘 읽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뇌구조를 지녔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N프제는 사람과 관계된 외부 환경 속에서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근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주체적으로 도모할 때 높은 자아감을 느끼는 것이며 이것이 공감지능 그룹이 삶의 동기부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N프제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그 일, 즉 타자에게 공감하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행위를 할 때 체내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며 비로소 자신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N프제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아감도 뚜렷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N프제가 언제까지나 일방적인 희생과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N프제는 올곧은 일의 가치를 느끼는 평화적 리더십을 지향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바른 성향을 지녔죠. 때문에 만일 이런 N프제의 선한 기질을 함부로 악용하려 한다면 N프제는 얼마든지 의지에 따른 편향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현실적 이타주의자 ESFJ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